소유자의 통행을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내 토지니까 나만 쓰겠다라고 하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있다라고 보느냐 안 보느냐 문제. 또 그리고 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용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지 투자 유의사항 82번째,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 도로 내에 토지 소유자가 지자체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 사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또 이 강의보다 더 구체적으로 많은 공부를 하시고 싶은 분은 저희 DDR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서 기존의 질문과 답변, 또 그리고 맹탈이 아닌 일반 허가, 개발행위 허가든 건축허가든 그런 과정에서 부딪히는 것들에 대한 기존의 질문과 답변들도 있고, 많은 법령 그리고 대법원 판례들이 있기 때문에 회원 가입하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례는 어느 시의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이면서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일반 상업지역 내에 도시계획시설 도로 소로 3루에 접해 있는, 소로 3루는 폭 8m 미만인데 여기는 공부를 보니까 6m더라고요. 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문을 보니까 86년 당시 말입니다. 6m인데 지목은 도로입니다. 그래도 이게 도시계획시설 예정도로가 지금 빨간 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 예정도로가 집행이 보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했으므로 부당이득이 발생했으니까 달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토지가 언제 어떻게 생겼고, 그러니까 이 도로가 언제 어떻게 생겼고, 또 이 전소유자, 그러니까 지금 현 소유자가 최근에 바뀌어 가지고 부당이득 청구를 했는데, 전소유자, 그러니까 원소유자는 왜 이걸 분할해서 도로로 지목 변경을 하고 또 주민들의 통행을 그동안 방관했으며 약 50여 년 동안 말입니다. 지자체가 이걸 포장해 가지고 그림을 하나 보시면, 자, 이 상태입니다. 지금 이걸 수십 년 동안 지자체가 포장을 해 가지고 인근 토지 소유자들한테 사용하라고 줬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도로를 원소유자가 지난 50여 년 동안 방치했다면 이건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스스로 포기했거나 또는 행사가 제한된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각종 공부를 통해서 그 원인 소리를 찾아서 적당하게 대응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우선은 토지 이용계획을 토지이용 사이트에서 찾아야겠죠. 그래서 해당 시군 구면 지번을 넣어서 열람을 클릭을 하면 여기에 이제 토지 이용계획 확인이 나오고, 그 밑에 그 국토계획법 및 각종 법령에 의한 행위 제한 관련 조문들이 쭉 뜹니다. 그럼 그 조문들을 일일이 클릭을 하면 행위 제한들을 볼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 조심하실 것은 만약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면 이 토지 이용 계획으로 행위 제한을 보시면 안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지구단위 계획 내에 별도의 행위 제한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지 이용 계획이 있고 또 도시계획이, 이게 두 가지가 합해졌습니다. 전에 UPIS라고 하는 도시계획이 이렇게 합해져 가지고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사정도 인터넷에서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다시 보면 토지이용 계획이 나왔는데 지목이 도로이고 일반 상업지역이며 가축사육 제한구역 이런 건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으니까 다 빼고요. 그래서 각종 공부를 검토를 해보니까 64년에 대해서 분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일지, 지금 이 노란 것이 도로에 들어가 있고 지목이 도로이고 이것이 지금 포장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아까 보셨던 대로 이 포장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토지이용 사이트에서 캡처한 겁니다. 그런 각종 공부를 여러 사이트에서 이제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여러분 다 하고 계시죠? 토지이용 사이트. 여기에서 토지이용 계획과 도시계획을 통해서 토지의 가치를 분석을 해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이음 사이트에 들어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전부가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중요한 내용을 포함해서 토지대장, 그리고 건축물대장, 그리고 각종 도면, 지적공부 이런 것들이 18가지가 합해져 있는 게 종합증명서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종합증명서는 일사편리라고 하는 국토부에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 이 사이트가 또 유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종합증명서 열람은 무료이고 발급은 이제 유료죠. 이걸 발급 또는 열람을 통해서 이제 가치 분석을 하나씩 해 가야 되는 거예요. 토지 분석에는 토지이음 사이트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사편리에서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항공사진이 필요할 경우, 특히 우리 맹지 탈출에는 항공사진이 거의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항공사진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활용해서 보시면 항공사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정보 플랫폼이라는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움터에서 건축물 대장, 또 그리고 건축물 현황도 발급. 이 현황도에는 배치도 등이 있는데 현황도에는 대지의 접도 의무가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니까 공부를 활용해야 하고, 다시 이제 보면 이런 공부들을 통해서 일단 정리를 해 보니까 64년에 대에서 지목이 대인 걸 분할해 놨습니다. 그리고 68년에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데, 이거는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 수 없으니까 지자체에 전화를 해볼 수 있고, 여기는 이제 일반 상업지역이라고 하는 것까지만 아는데, 그 이전의 용도 지역 부분은 이제 더듬더듬 찾아가야 되고, 바로 지자체에 물어볼 수도 있죠. 여기가 도시지역.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비도시 미연지역은 지금도 건축법 도로를 지정하지 않도록 돼 있잖아요. 건축법 44조에 4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건축법 3조에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건축법 도로를 지정을 했을 것이므로 64년도에 대에서 분할이 된 것은, 자, 대에서 분할해서 69년에 지목을 도로로 변경했는데 어떤 사람이 지목이 대에서 지목을 도로로 변경을 하겠습니까? 정말 그 가치가 뚝 떨어지는, 대에서 도로로 바뀌면 뚝 떨어지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바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토지대장, 구토지대장이 되던 또 토지대장들을 통해서 연역 사항들을 언제 분할이 됐고 왜 분할이 됐고, 행정구역은 언제 변경이 됐고 상향됐고 비도시가 도시로 됐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부동산 종합증명서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보다 더 구체적이거나 더 오래된 것은 또 이제 옛날 서류를 찾아봐야 되니까, 그건 이제 지자체에 가서 직접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우편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지목이 69년에 변경이 됐어요. 그럼 69년에 변경됐을 때 당시 지적 공부들을 이제 신청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이제 거기에 사유들이 있거든요. 분할을도 본인이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법적 기준에도 맞아야 되고, 지적법 기준에도 맞아야 되고, 또 사유가 있을 때만, 어떠한 사유로 사용하겠다라고 할 때만 지목 변경을 해주는 것이지, 예를 들면 농지, 전답 과선인 농지를 지목을 대로 바꿀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에서 그 지목 변경이 됐다라고 하는 근거 서류를 제출해야만이 토지대장의 지목이 대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처럼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근거 서류들이 있기 때문에 당시 서류들을 보면 이 노란 부분이 왜 분할이 되고 왜 지목을 도로로 바꿨는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원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됐거나 제한된 근거를 찾아갈 수 있는 실마리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86년에야 여기는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지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지정된 후에 어쩔 수 없으니까, 왜? 도시계획시설 내에는 건축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만 빼놓고 나머지 토지들에다가 건축허가
허가를 받다 보니까, 건물을 짓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기가 도로가 생긴 것이라면, 이 도로 소유자는, 이 노란색의 도로 소유자는 인근 토지하고 같은 수준으로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되기 전부터 있었던 도로라면, 어떤 이유로든 본인이 뭐 새마을 사업에서 내놨던, 아니면 본인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 내놔서 지목을 도로로 바꿨던, 그 전부터 사실상 도로가 있어서 주민들이 통행하고 건축법 기준에 맞았다면, 그런 것들은 보상가가 주변 토지의 3분의 1 값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토지보상법에 가보면 이제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 및 국어 부지의 평가 그래가지고 사실상 사도의 부지는 인근 토지의 3분의 1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사도에 대한 정의는 2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호, 2호, 3호, 4회.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스스로 설치한 도로. 그러니까 내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진입로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지자체에 진입로로 이렇게 만들겠다고 제공하고, 그 타인 소유면 타인으로부터 사용락을 받았거나, 내 땅이면 그 건축법 기준에 충족하는 부분을 도면을 그려서 제출을 해가지고 허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 토지가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내 토지의 편익을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들어진 도로이므로 그런 도로는 보상을 3분의 1만 해줘야 된다. 그리고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거나, 본인이 마음대로 말입니다. 또 건축법 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 그래서 건축법 지정도로가 되면 주변 토지 3분의 1 값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고, 도시계획시설 도로 이전부터 있었던 도로냐,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에 있었던 도로냐에 따라 이제 가치가 달라진다는 얘기고, 그런데 올해 24년 소유권이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된 소유자는 본인이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동안 내 땅을 주변 토지 허가를 해주면서 진입로로 사용했느냐, 지자체가. 또 내 토지를 왜 지자체가 내 동의도 없이, 또는 전 소유자의 동의도 없이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사용하라고 했냐. 그럼으로써 내 토지 사용이 제한됐으니까, 그리고 지자체는 부당이득을 얻었으니까 부당이득을 반환해달라, 이렇게 이제 명분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근거를 이제 찾아봐야 되는 것인데, 자, 민법 211조에 보면 소유권의 내용을 해서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법률의 범위 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원 소유자는, 토지의 소유자는 자기 땅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토계획법에 있는 제한, 헌법 122조에 있는 제한, 이런 것들은 법률의 범위 내에 해당되므로 그런 제한은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아까 보셨듯이 스스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 도로로 내놨거나, 인근 건물 소유자들한테 사용락을 해줬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행사가 제한되니까 그런 토지인가 아닌가에 대한 근거 서류들을 우리는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서류들을 확보해서 이 소유자의 법률의 범위 내에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찾아가지고 재판부에, 또 상대가 소송을 해왔으니까 말이에요, 그걸 이제 제출해가지고 법원에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아까도 보셨지만 69년에 지목이 도로로 변경이 되면서 건축허가를 주변에 어딘가 받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변 건축허가 서류를 찾다 보면 그때 그 건축허가를 위해서 이 소유자와 지금 이제 청구한 소유자와 주변 토지 소유자가 달랐다면 사용승낙의 이 원소유자가 사용락을 해줬을 것이고, 같았다면 또는 이 근처를 다 택지 분양식으로 잘게 쪼개서 분양을 했다면 당연히 대법원 판례 법리에 의해서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2차적인 문제이나
어찌됐든 사용 승낙이라든지 본인이 포기한 또는 편익을 얻은 이런 근거들을 이제 찾아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누런 부분의 토지 소유자가 지금 새로 소유자는 전체 토지, 이 노란 부분 전체 토지 5분의 1 지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도 그냥 있고 5분의 4 지분권 가진 사람도 가만히 있는데 본인만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 토지 소유자가 지자체나 또는 주변 토지 소유자의 통행을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내 토지니까 나만 쓰겠다라고 하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있다라고 보느냐 안 보느냐 문제, 또 그리고 이 도로를 지자체가 부당하게 불법 점유를 했기 때문에 소유자의 동의 없는 것은 불법 점유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소유자가 동일한 근거들을 찾아내서 불법 점유가 아니고 우리는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사용해왔던 도로를 더 잘 좋게 사용하기 위해서 유지 관리했다라는 걸 증명을 하게 되면 대법원 판례 법리에서 해당이 안 된다, 부당이득에 해당이 안 된다는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데,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 76년 2월 1일까지는, 그러니까 76년 1월 31일까지는 너비 4m 이상의 도로는 주민들이 통행을 했다면 너비 4m 이상의 도로는 건축법 도로이다, 예외 없이. 그리고 76년 2월 1일 이후에는 너비 4m 이상의 도로라도 허가권자가 건축 허가 때마다 지정을 해야만이 건축법 도로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69년에 지금 도로로 지목 변경이 된 걸로 봐서 그때 당시에 건축법 도로로 지정이 됐거나, 그런데 지정된 근거는 81년부터 도로대장이 생겼기 때문에 69년부터 81년 사이에 도로대장이 없어서 지정을 했어도 지정한 근거가 없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유자가 그런 주장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사례 정리하면은 소유자에게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있기 때문에 타인이 내 동의 없이 사용하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또 토지를 반환해달라 할 수도 있고 통행을 금지할 권한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 법리나 또 각종 법률에 의해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속단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대로 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면 저희 DDR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시고, 또 자격이 되면, 일정 기간이 지나 자격이 되면 여기에다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성심껏 답변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해서 여러분이 해결하고자 하는 고민을 잘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은 멤버십에 가입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